이렇게 딱 가방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가 앉았다가 좀 쓱 갔었어요. 갑자기 뭐야 하고 놀라셔서 가방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구나. 외교부에서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한별 사무관입니다. 이제 영사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고, 거기서도 저는 해외안전상황실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초동 대응을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월간 외교부는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한번 영사 안전 정보를 흑고가. 유심보험 하나도 없이 후쿠오카 확인하셨어요? 사무관이가 안 될 것 같은데. 현지 사정을 확인하는 것도 일종의 그 안전 정보 확인하는 것도 일종의 예방 활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현지 사정이 어떤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행을 대비해 가지고도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가서 이제 대응, 이렇게 좀 세 단계로 저는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딱 장소 하면은 아무래도 정보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도 일본이 괜찮은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나갈 때는 여행자 보험하고 유심, 이심을 꼭 사서 나가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민이 됐었죠. 오지 할지 말지. 옛날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할 때 여행자 보험이 있는 줄도 잘 몰랐었고, 사실 알게 되고 난 뒤에도 잘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꽤나 건강하고 위협을 당할 것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여행자 보험을 안 들었었는데, 영사안전국에서 특히나 일을 하니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정말 불의의 사고들이 많아요. 대비를 안 했다, 애초에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놓았다, 이런 경우들이 아니더라도 운이 없게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여행자 보험이 없으면 너무나 곤란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고 여행을 하다가 사건 사고를 당하면 필요한 치료를 받는데도 돈 걱정을 해야 되는,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여행자 보험을 들고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꼭 여행자 보험 들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해외안전여행 정보 방송을 통해서 여행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꼭 여행자 보험 들고 다들 나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호텔에서 샤워를 하다가 지진이 나서 만원 대피소로 그대로 이동 vs 허허벌판 대자연에 혼자 있다가 지진이 났을 때. 저는 허허벌판 대자연에 지진이 났을 때입니다. 일단 뭐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 너무 위험해요. 사람이 많고 건물이 많고 주변에 뭔가 물건들이 많으면 이거 위험해서 차라리 허허벌판이면 다칠 위험이라든가 막 그 외에 화재 사고, 전기 사고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져서 위치라든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희 스스로 또 파악을 하는 거라든가 정보의 유통이 되게 중요해서 바로바로 좀 대사관에 연락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안전하게 있구나, 어디에 계시구나, 필요할 때는 어떤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여권하고 지갑같이 꼭 필요한 물건들은 상황이 터졌을 때 생각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두시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대피소가 근처에 어디 있는지,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는 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 계실 때는 뭐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신다든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저를 덮칠 수 있는 기계들 근처에는 계시지 않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들은 저희 공관에도 있고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도 있어서 꼭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해외여행 갔는데 여권만 빼고 지갑, 휴대전화 다 소매치기 당하기 대 1000만원어치 쇼핑한 거 다 털리기. 잠시만요. 여행을 갔는데 여권만 빼고 네. 지갑, 휴대전화 소매치기 당하기와 예. 1000만원어치 쇼핑한 거 다 털리기. 근데 뒤에 건 여권도 살아있나요? 지갑, 휴대전화, 여권 다 보존돼 있습니다. 뒤에 거는요? 저는 그러면 후자 선택하겠습니다. 여행지마다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없는 상태에서 요즘은 안전한 대처가 힘들어요. 공간에도 연락해야 되고 무슨 문제 터지면 사실 핸드폰만 살아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요즘 오히려 1000만원 쇼핑 들고 다니면서 엄청 걱정할 것 같아요. 1000만원 쇼핑했다는 건 거기 가서 진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가슴 아픈데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 좀 막 살았던 20대에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 노숙 많이 해봤는데 여권이나 이런 중요한 소지품들은 이렇게 도난을 당하기 쉬운 위치, 예를 들면 주머니라든가 뭐 가방의 바깥쪽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일단 두지 않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소매치기 범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되게 밀집해 있어서 제 가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공간들, 그런 데서는
자기 가방이 안전하게 있는지 좀 수시로 확인도 하고 너무 자기에게 밀착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좀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의도 필요하고요. 돈이 없어지는 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인출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면은 신속 해외 송금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공간에 연락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 국내에 있는 가족분들이 영사 콜센터에 입금을 해주시면 대사관에서 입금 확인 후에 우리 국민 신청해주신 분들께 그 같은 금액을 드리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운이 없게 소매치기를 당하셔서 급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또 그런 제도도 미리 알아가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을 찾아가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전화나 홈페이지나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안내들은 기본적으로 공간에 연락해서 절차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 여름에 더운 국가죠. 네. 더운 국가죠. 그래서 여름에 옷 한 벌로 일주일 버티기 대 한겨울 몽골 중국가 네. 옷 100벌 들고 여행하기. 저는 싱가포르. 왜 싱가포르세요? 옷은 열심히 빨면 돼서 한 벌 열심히 매일매일 이렇게 숙소 들어갈 때마다 빨면 되잖아요. 근데 100벌은 제가 관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네, 도저히. 이렇게 하면 네. 어느 나라든지 몸이 아플 것 같은데요. 네. 해외에서 아픈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에 혹시 뭐 공간에 연락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력을 받거나, 그러니까 사건 사고 포함해서 네네. 혹시 있을까요? 치료를 도와드린다든가 뭐 응급 이송을 해드린다든가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현지 의료기관 안내를 받으시는 거예요. 응급 전화번호 그런 것들 미리미리 조사해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번호로 연락을 해야지 뭐 우리나라의 119에 해당되는 그런 응급 기관들이 와가지고 도와준지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간에 연락을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은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 언어의 제한도 있고 내용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용어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통역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차 놓친 일행 두고 혼자 여행하기 네. 대 같이 내리고 노숙하기. 그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앞에 그 기차 놓친 일행 그 친구는 노숙 안 하겠죠? 그거는 뭐 알바 아닌 거예요. 알바 아닌 거예요. 저만 이게 이 그냥 질문 자체로만 봐주세요. 네, 기차 알겠습니다. 놓친 일행 두고 혼자 여행인데 같이 내리고 노숙하기. 저는 친한 친구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일행 두고 혼자 여행? 예, 일단 두고 혼자 여행. 예, 그 연락은 되잖아요. 연락은. 그러니까 그런 거. 네, 그런 거 안 돼요? 혼자 여행. 그럼 안 돼요? 이거 논란이 약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러면? 근데 이미 선택한. 저 노숙 사실 많이 해봤는데 여행할 때든 한국에서도 그 노숙이 대단한 노숙이 아니라 막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밤에 좀 밖에 있고 이래도 걱정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안전하고 하니까 밤 시간에 숙소 없이 밖에 있는다는 게 제가 봤을 땐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둘이 있다고 해도 노숙은 좀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봤던 게 그 친구는 노숙하게 되는 거냐 친구를 위험에 두고 싶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일단 논란의 여지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먼저 그게 떠올라서 그 친구한테 저는 거기 오지 말고 거기서 잘 구해서 자라. 잘 구해서 자라. 여행을 갔는데 네. 여권을 잃어버리기 대 네. 지갑을 잃어버리기. 뭘 하나는 잃어버려야 돼요. 여권 대 지갑. 그럼 저는 지갑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래서 내가 합법적으로 여기 들어온 사람이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해주거든요. 귀국을 해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때 꼭 필요한 게 이 여권입니다.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갑만 있는 건 물론 돈이 많은 걸 해결해 주긴 하지만 저는 일단 여권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가서 여권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당장 지금 여권이 없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응이. 여권 분실 신고를 공간에다 해주시고 그 뒤에 여권 발급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그럼 한국으로 긴급히 돌아가셔야 될 소요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긴급 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긴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의 목적으로 한 번 쓸 수 있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이 비행기 항공권에 맞춰서 여권 발급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서 그 원하신 때 귀국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긴급 여권 제도가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급하실 때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여권만큼 길진 않더라도 시간 소요가 될 거란 걸 생각하시고 신청하고 항공권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오실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친구를 버릴 정도로 안전 여행 정보에 되게 좀 민감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때 해외를 많이 나가게 되고 옛날보다는 이제 저희가 여행하는 지역들도 워낙 다양해진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그 나라가 어떤 환경에 있고 무엇을 준비해가는 게 필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서 대처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가시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